안녕하세요. 스타일고 임광복 대표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늘은 주말 오후에 인사를 드립니다. 열대야, 찜통, 무더위, 요즘 날씨를 대변하는 키워드들인데요. 너무나도 익숙한 키워드들이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7월 1일 날, 그러니까 2025년도 하반기가 며칠 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의 그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목표로 책을 하나 읽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서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는 여기가 그 책상이 아니고요. 그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책을 읽곤 하는데 여러분들께 오늘은 제가 그 책 읽는 자리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여기에서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부터요,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 책이 얼마나 두꺼운 책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성경책은 아니에요. 성경책보다도 더 두꺼워 보이는데, 성경책은 아니고, 제가 이 책을, 한 6개월 정도, 올해 그 연말, 만약에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 그래서 한 1년 정도 목표로 해서 정독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며칠 전부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의 목표 하반기 목표로 설정을 해가지고 읽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날씨 덥다라고 처져 있지 마시고 요즘에는 휴가라는 것이 꼭 뭐 강으로, 바다로, 산으로 가는 것만이 휴가가 아니잖아요.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해서 머무르다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스테이케이션은 호캉스 이런 것들도 스테이케이션에 포함되는데 뭐 저처럼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는 것도 역시 하나의 스테이케이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뭐 지금 한 1주, 2주 동안 증시 흐름이 뭐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얘기하면 3,000선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또 3,100 위로 살짝 시도를 하지만 뭔가 막혀있는 흐름이죠. 제가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경계심을 가지고, 물론 지금 미국 증시가 당장에 뭐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조만간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이제 금요일 날은 아마 미국이 휴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말 아침에 그 미국 증시의 특별한 뭐 변동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조만간에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한국 증시 역시 뭐 그렇게 사실 몇 년 동안 부진했던 한국 증시가 최근 한 1개월 정도 사이에는 세계에서 상승률로만 따지면 상당히 높은 상승률, 코스피가요 한 17%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건 상승률일 뿐이고 그 이면에 올라간 종목들은 특별하게 몇 가지 업종에 해당될 뿐 전반적인, 특히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 지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 끔찍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 시장이 일단 제가 포착을 한, 제 스타일로 포착을 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제가 이번에 그 업종으로 따지면은 제일 일단 기존이라고 하면은 작년에 뭐 원전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작년에도 역시 강했던 종목들이 올해 더 이어서 강해진 그런 종목이나 업종들 말고요. 특별하게 최근 한 1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올라간 업종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증권주는 뭐 어쨌든 그 국내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코스피가 뭐 5천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증권주들이 뭐 실제적으로 코스피가 어쨌거나 3천선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렇다면은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증시에 참여하는, 또 그동안에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매매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몰려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지수가 좀 올라왔으니까 좀 매매가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증권주의 수혜가 될 거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서 증권업이 좀 주도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위치에서 조금 제가 그 포착을 하는 부분은요, 증권주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른 사이에 제가 조금 그 3천선 위에서는 인버스 전략을 가져가자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AI 관련주들, 뭐 네이버라든지 삼성 SDS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증권주들 좀 인버스를 좀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자리가 딱 121선. 지금 자리가 딱 121선까지 조정을 받았다. 자, 그러면 121선에서 조정을 받았으니까 121선은 어떤 작은 의미에서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권의 경기가 괜찮다라고 하면 121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 또 이면을 한번 보기 위해서요. 한번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지수가 코스피 3천까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LG엔솔, 2차전지 관련주 종목들은 힘을 못 쓰고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지난주 바로 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63,000원, 예전에 88,000원 생각하면 아직도 63,000원 주가는 굉장히 하락이 돼 있는 상태지만 어쨌거나 최근에 58,000원, 59,000원에 머물러 있던 그 삼성전자가 한 일주일 사이에 63,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한 7% 정도 올랐나요? 그리고 현대차도 계속 20만 원을 다시 이업을 받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다시 또 21만 원대, 22만 원 그 사이까지 올라온 상황.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시가총액 2위 종목들, 과거의 2위 종목들, 3위 종목들, LG엔솔 이런 종목들이 좀 이번 그 일주일 동안에는 조금 반등을 했죠. 그래서 LG엔솔도 30만원, 32만원 가까이 올라갔다. 또 다시 어제 살짝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가 보니까 아까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증권주들이 121선까지 조정을 받는 사이에 지금 좀 부진했던 모습을 보였던 특별히 그 LG엔솔 같은 종목들, 이 종목들이 121선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물론 그 121선의 위치가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121선 아래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런 그 주가들은 121선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높은 주가는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LG엔솔이 옛날에 얼마가 같던 주식이었습니까? 주가가 80%가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조금 올랐다고 해도 32만 원이 31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있으니까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 일주일 동안 지금 LG엔솔 같은 종목이 121선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증권주들 그리고 AI 관련된 네이버라든지 SDS 이런 종목들은 121선까지 위에서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반면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지금 업종적으로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LG엔솔이 121선까지 올라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작년에 주도주, 원전, 방산, 전쟁 관련주, 그 다음에 조선주들, 이런 종목들은 작년에 그 주가의 그 상승세가 이어진 그런 맥락이었고, 이번에 그 증권주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 수혜주로서 좀 올랐었는데, 그 수혜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AI 투자 많이 한다고 한 그 수혜주들, 네이버, SDS,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조정을 받으면서 121선까지 떨어지는 사이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고 현대차가 좀 올라가고 특별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지지난 모습을 보였던 LG엔솔이 지난주에 좀 반등을 하면서 어쨌든 121선에 타진을 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주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냐. 아니면은, LG엔솔 같은 주식이 이제 만약에 증권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2차 상승을 한다면 LG엔솔 같은 게 121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추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아니야. 지금 LG엔솔 121선 못 들어. 아직 그렇게 경기가 좋지 않아. 달라진 게 아무도 없어. 삼성 SDI 실적 봐봐. 뭐가 지금 달라진 게 있다라는 거야. 실적이 이런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 이렇다면 다시 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시나리오들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자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어쨌든 지금 그 증시가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순환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 순환매라는 거는 작년까지의 그 원전, 방산, 조선의 주도주에 이어서 증권주가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많이 좀 소외가 됐다라고 생각됐던 삼성전자, 현대차가 조금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LG 그 엔솔. 자, 그렇다면 LG 엔솔이 그 업종 중에서 가장 그 좀 업황이 안 좋은 업종에 해당이 되는 그 업종에 이제 반등을 했다라면은 어쩌면은 순환매가 끝나가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남아있는 순환매는 아까 끔찍하지도 않았던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그 정도의 순환매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또 유동성의 힘, 또 언제 또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세력의 힘 이런 것들이 어떤 의존성을 가지고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뭐 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펀더멘탈. 제가 이 책을 읽는 이유도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거, 막 그 SNS 같은 거 이렇게 조금 들어가지고 아는 척하는 거는 쉬워도요. 자기가 이런 책을 정독을 해가지고 정말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정말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펀더멘탈을 기르기 위해서 저도 이런 책을 읽게 되는 건데요. 역시 우리가 증시에서도 이 시기적인 일시적인 흐름, 어떤 의도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 이면에 펀더멘탈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은 여전히 코스피 3000유에서는요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라도 인버스 전략은 계속 유지하겠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증시 이슈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